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이런 와이프와 같이 사실 수 있나요? 일부. 어느덧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6살 아들까지 해서 3가족이지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와이프와 6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퇴사 후 타지에 있는 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좋았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 오늘 하루 고생했어 라는 말과 함께 밥상 차리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잘 해나갔고, 반년쯤 될 때에 와이프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저는 성격이 좀 무뚝뚝한 편이지만 임신한 와이프를 위해 항상 헌신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까요? 조산기가 있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아이 머리가 보일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응급 상황이었죠. 그렇게 와이프는 2달 동안 병원에 누워 정말 힘든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이는 다행히도 키와 몸무게가 정상인 상태로 태어나 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황달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죠. 5일 동안 있었지만 저희에겐 5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결혼 앤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는 술을 즐겨 먹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자는 임신하고 애를 낳으면 체질이 변해서 술을 못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주위 지인들의 말에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와이프는 1년 넘게 술을 입에도 안 댔고 그 자리가 처음이었죠. 근데 이게 웬걸, 맥주 반잔을 먹더니 못 먹겠다며 술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제 진짜 술과 끝이구나 생각했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맥주 반잔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피처가 되더군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소 활동하는 걸 좋아하던 와이프는 일을 하겠다며 파트타임으로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병원을 다시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아 알바 자리를 구하게 됐죠. 근데 그 알바 자리가 식당밖에 없다며 식당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크다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안 된다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엔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도와 일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했죠. 가끔은 일찍 끝내고 서프라이즈로 데리러 가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고마운 마음도 잠시 일이 터지고 맙니다. 평소 술을 즐겨하는 와이프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도 술을 즐겨하신다며 일 끝나고 식사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는 3살이었고 엄마의 케어가 필요한 나이였죠. 하지만 와이프는 본인이 즐기고 노는 게 우선이었던 겁니다.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기본 2시, 3시였고 거의 만취 상태로 들어오는 날도 태반이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였고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 이모님과 술을 먹고 들어오겠다며 아들 데리고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이제 내려놓은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죠. 다음날 와이프는 쉬는 날이었고 저는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알람과 함께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도록 와이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모님 집에서 술 먹고 잠이 들었다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때 당시엔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의심도 생길 겨를이 없었고 출근이 먼저였기에 당장 오라고 했죠. 근데 왔어도 진작 왔어야 될 시간인데 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잠들었었다며 지금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계점에 다다랐죠.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장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고 있는데 출근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자는 아들 냅두고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죠. 3살밖에 안 되는 애기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와이프가 생각을 고쳐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신 장모님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택시 타고 오셨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도 아들은 잘 자고 있었고 다행이었죠. 그 뒤로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걸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냐며 절 꾸짖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이건 뭐 뻔뻔을 넘어서 철판을 깔았나 생각이 들었죠. 근데 더 소름인 건 그때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도 와이프는 아직 집에 귀가를 안 했던 겁니다. 이유는 집에 장모님이 계시니까 장 좀 보고 들어가겠다며 늑장 피운 거죠. 우습죠. 그럴 여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희는 계속 멀어져 갔고 와이프는 그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대기업군의 식당으로요.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이모님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미세하게 조금씩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더군요. 식당에는 술 좋아하는 분들만 계신가요? 물어보고 싶네요. 이직을 한 그 식당에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제 생각이랑 똑같이 그분들도 다 술을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와이프는 신났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가는 곳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며 좋아하더군요.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참. 평소 사교성이 좋은 와이프는 이직한 식당에 가서 사람들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회식이 잦았습니다. 진짜 회식인 건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술을 먹는 건지는 알 방도가 없었지만 저는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많이 나갔던 날이 일주일에 4번이었습니다. 월, 수, 금, 토 이렇게요. 토요일은 외박까지 하고 일요일에 왔습니다. 그때는 뭐 거의 포기했죠. 그때부터 저는 무관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지금 현재도 술을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합니다. 밖에 안 나가면 집에서 술을 먹으니까요. 집에서 먹는 술도 기본이 소주 1병 플러스 맥주 피처 1병입니다. 전 이 정도 먹으면 취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만약 밖에 안 나가면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가지더군요. 한 2달 전쯤에 와이프가 예전에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을 초대했습니다. 그 동생도 결혼을 하였고 3살 여아가 있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알고 지내던 친구라 초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오라 했죠. 간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 저는 집에서 술을 잘 먹진 않지만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술을 무지막지하게 먹더군요. 저는 그 동생 남편과 함께 밖에 나가서 구름 과자를 조심스럽게 태우면서 서로 와이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이 비슷하더군요. 하루하루 술로 보낸다는 게 참 그 남편이 반갑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연대감이 생기길래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할 정도였으니까요. 다 태우고 들어갔는데 둘이 취했더군요. 다 같이 잠들었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낮부터 또 술을 먹기 시작하네요. 대단하죠 정말. 저렇게 쑤셔 넣으면 속이 남아있나? 그렇게 먹다가 늦은 저녁에 그 동생 부부는 본인들 집에 갔고 저희는 집 청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말마다 그 동생네들을 만나더군요. 그 다음 주에는 와이프가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부부가 또 저희 집에 오고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술을 먹고 취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낮술 먹고 취하고.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와이프가 다니는 식당이 리모델링을 한다며 공사를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일하고 있는 월요일 당일에. 와이프는 어차피 쉬는 김에 아들 데리고 그 동생네 집에 갔다가 수요일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뭐 저도 자유를 느끼고자 니 알아서 해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갔고 근무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사실 2달 전쯤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도 너무 바빴고 해서 못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바빠도 일 끝나고 가겠다며 말씀드리고 바로 와이프에게도 얘기를 했죠. 이래저래 해서 가봐야 될 것 같다. 나는 일 끝나고 넘어가면 9시 정도 되니까 병원이랑 가까운 네가 먼저 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있어라. 나는 일 끝나고 바로 넘어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왜 자기가 거길 혼자 가야 되냐며 안 가겠다라네요.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날도 출근이었습니다. 뭐 그 얘기도 하더군요. 다음날 오빠 출근하는데 자기는 계속 거기 있다가 아들 데리고 혼자 집으로 가야 되냐며 그냥 안 가겠다 하더군요. 뭐 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애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과 와이프는 엄마 아빠 딸처럼 지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이 다투고 해서 틀어지긴 했지만 저렇게 말을 하면 서운할 정도로 많이 가까웠었죠. 그렇게 와이프는 계속 그 동생네 집에 머물렀으며 저는 혼자 부모님 찾아뵙고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그곳에 간지 일주일이 된 시간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엊그제죠? 금요일에 왔습니다. 12일 만에 귀가. 대단하죠? 근데도 와이프는 아주 당당합니다. 저 크리스마스도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와이프는 저희 어머님께 연락 한 통 없었다 하더군요. 정말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퇴근길에 나섰고 퇴근 도중 차 운행 중에 다른 운전자가 제 차를 뒤에서 박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또다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선 금요일에 와이프가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겠다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알아서 해라 하고 말았죠. 금요일엔 또 보나마나 술파티가 열렸겠죠? 뻔하지만. 그리고 다음날 정비를 맡겨놓은 제 차를 오후 6시쯤에 찾아 집에 주차해놓고 잠깐 들러 물건도 챙길 겸 친구들한테도 오랜만에 인사할 겸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닌 그 동생네 부부였던 겁니다. 저를 완전 속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뻔뻔하더군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이 변경된 거라며 절대 믿음이 안 가죠. 그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는 거 원래부터 약속된 거냐고. 맞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빡침과 함께 집을 나섰고 지금 병실에 누워 핸드폰으로 힘들게 쓰고 있네요. 글이 너무나 길었죠. 다 읽으실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것 같네요. 왜 와이프 얘기만 하냐,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와이프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테죠. 네,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와이프가 생각할 때엔 있죠. 평소 집안일이나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 그리고 저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외박을 합니다. 여자가 생겨서 외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려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해서 대리 타고 오기에는 가격이 좀 세가지고 외박을 하곤 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술을 끊거나 줄인다면 나도 변한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데 와이프는 시도도 안 해보고 제가 절대 안 변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구름과자를 끊을 테니 넌 술을 끊으라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왜 삶의 낙을 끊어가면서까지 그래야 되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이혼 얘기도 여러 번 오간 상태이고요.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길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이혼해야 하는 거 맞죠? 이혼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27살의 남편을 만나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한 지 5년이 넘었네요. 저는 32, 남편은 37입니다. 남편도 저도 연고 하나 없는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가전가구 이외엔 해온 게 없습니다. 집도 인테리어도 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셨고 가전가구도 카드로 사서 결혼 이후에 갚아 나갔어요. 이런 저에게 눈치 한 번 안 주시고 사랑해주신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박 관련,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나? 스마트폰 중독처럼 휴대폰으로 정도가 심할 정도로 스포츠 중계만 보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밤에 휴대폰을 보니 이상한 사이트에서 처음엔 2, 3만원씩, 나중엔 20에서 30만원씩 베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크게 싸운 것 같아요. 몇 달간 1000만원가량의 돈을 사용했으며 800만원 정도를 잃었더군요. 같이 안 산다고 했죠.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고 신랑은 반성하고 다신 안 한다고 했고 이런 돈은 시아버지가 주셨어요. 어찌저찌 넘어갔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남편은 자동차 영업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잘해서 상도 받을 만큼 잘 하는데 항상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쪽 시스템을 모르나 일정하지 않은 건 알고 있고 아예 안 주는 거 아니니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취등록세까지 하면 2,800만원 상당의 신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돈 많이 못 모으고 빚은 없고 1,500만원 정도를 모았는데 결혼 3년차 때 힘들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몇 개월을 쉬니까 통장 잔고가 빵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군요. 이러다 빚지겠다 싶어 다시 일을 시작했고 많이 벌고 싶어서 저도 영업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한 달에 700에서 900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취등록세를 선결제하고 회사에서 등록 후에 받는다고 돈을 자주 빌려갔고 불규칙적으로 갚았습니다. 몇백씩 빌려가고 잘 안 갚는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 받기도 해서 많이 싸웠고 제가 수익이 많아지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싸우기도 했죠. 합의점이 한 달에 200만원씩 매달 7일 생활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에 선수금 취등록세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죽는 소리해서 하루 이틀 뒤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2주가 지나도 안 갚아서 결국 그동안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 1억 정도의 빚이 있었고 저 몰래 갚아 나가다가 낮은 금리로 이번에 갈아타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보이스피싱한테 걸려서 기존 대출금 바로 갚아야 한다고 해서 저한테 3천 빌려서 갚은 거예요. 다행히 보이스피싱에게서 받은 계좌로 입금 안 하고 할부사로 직접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중도 상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다가 다 갚아버려서 제게 돈을 줄 수 없었죠. 어플 깔아서 신용도 확인하고 대출 있는지 한 번에 보는 어플이 있어서 조회하니 7등급에 빚이 860만원인가 있더군요. 거의 4천 정도 갚아준 것 같아요.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해서 넘어갔습니다. 여자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입니다. 한 번씩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하는데 세심하고 대외적으로도 애처가 이미지입니다.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연락도 잘하고 잘 챙깁니다. 저희는 관계를 잘 안 가져요.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요. 병원 가보라고 해도 안 가고 그냥 그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그러다 제가 서울 갔을 때 술집 여자랑 모텔에 있다가 걸렸어요. 그 배신감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못난 남편이라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까 라고 합리화하며 살았는데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못 나왔네요.
그 이후로 술 먹는데 항상 휴대폰 보는 사람이 두세 시간 연락 두절될 때가 있었어요. 안나빵? 같은 곳에 가는 느낌을 두세 차례 받았습니다. 신뢰가 깨지니까 저만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더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거짓말 문제. 남자들끼리 술 먹다 보면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다만 술집 밖으로 관계가 지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도 못 버는 것들끼리 겉멋들어서 몇십만 원씩 쓰면서 그러는 게 한심스럽죠. 신랑도 똑같지만 주변 사람들 질이 안 좋아요. 특히 회사 사람들. 또 연락 두절돼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또 빌면서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는 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같이 살아보려는 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만둘 수 없어서 내년 초까지 다니는 걸로 하고 술 약속 얘기는 입 밖에 냈다간 그냥 이혼하는 거라고 까지 했죠. 어제 출고 때문에 서울 가서 어머님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7시 50분에 출고가 끝나서 어머니 집 가고 있다는 사람이 뜬금없이 9시 30분에 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전화했는데 연락 두절. 어머님한테 전화하니 집에 오지도 않았고 늦게 들어간다고 했다네요. 계속 연락 두절입니다. 어머님한테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에 거짓말 또 거짓말을 반복해서 계속 같이 살다간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여태껏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마음 다 잡으며 잘 살자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못하겠다고요. 1시간쯤 지나서 10시 반에 연락이 왔는데 술 취한 목소리로 핸드폰 잃어버렸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저한테 어머님한테 얘기했다고 기회지랄 떠네요. 이혼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있던 일 들으면 누구든 왜 같이 사냐고 할 거예요. 부모님께도 얘기하니까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도 있는데 저는 애 낳으면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혼 관계인 거죠. 지금 현금은 다 제가 번 거고 재산은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6천만 원짜리 차 한 대, 800만 원짜리 경차 한 대 있고요. 신랑 빚 갚는데 쓴 돈만 3,800만 원 정도예요. 구두상으로 약속했을 때 위자료 3,8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살려다가 억울해서 빚이랑 위자료 다 줄 때까지 제가 아파트에 살 테니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일이라서 유선상으로 얘기하고 아직 못 만났네요. 주가 오늘 남편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우리 집인데 왜 자기가 나가야 되냐며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사실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남편의 화려한 과거 이력을 생각하면 그 과거 이력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에 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말하는 우리 집? 들어와서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돈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꿍한 표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엄마가 해주신 집인데 엄마 아들내미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어떻게 할지 정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쫌생 새끼. 거기서 어머님의 정말 사이다 같은 말씀, 길게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짧고 굵게 끊어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현재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오늘 산 딸기를 먹으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너무 비참하네요. 조언 용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